진짜 공부만 하는 사람들 진짜 공부 좀 제발 그만하세요. 책 좀 그만 보세요. 입찰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없어서 그렇겠죠. 되는 이유 한 가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시세 조사를 잘못한 이유는 현장에서 임장 크루들. 임장 크루 왜 해요 도대체? 남의 집 봐서 뭐 하려고. 그 5억은 내가 팔 수 있는 가격이지 내가 5억을 기준으로 낙찰 받으면 잘못 받는 거예요. 항상 다른 욕심을 조금 내는 사람이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되는 거죠. 수익 구간을 벗어나지 마라. 아무리 이 물건을 갖고 싶어도 경매는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진짜 많은데요. 한 번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근 경매 시장에서 낙찰률이 바닥을 치고 매물이 폭증하는 걸 보면 경매 초보자들에겐 지금이야말로 최고의 기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공부만 하고 실제 입찰은 두려워서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진짜 공부만 하는 사람들 진짜 공부 좀 제발 그만하세요. 책 좀 그만 보세요. 너무 화가 나요. 제가 무슨 강의를 할 때마다 원래 제 책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강의 끝나고 "선생님 책부터 읽어 볼게요." 이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아예 요새는 책 소개를 안 해요. 책을 뭐하러 읽어요. 한 번만 읽고 도서관에 가서 그냥 한 번만 읽어. 그리고 그냥 해야지. 책 읽고 1 년, 2 년, 3년 공부만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거는 안 돼요. 입찰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입찰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없어서 그렇겠죠. 내가 할 자신이 없어서. 입찰이 뭐가 두려워요. 가서 입찰하면 되는데. 법원에 가서 돈 내고 하면 되는데. 근데 자신 없는 이유가 되게 많아요. 내가 뭐 나이가 어려서 잘 몰라서 돈이 없어서 뭐 이유가 정말 각양각색이야.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수백 가지 되죠. 되는 이유 한 가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하시는 분들 제발 공부 좀 그만하시고요. 또 낙찰 가율이 요새 떨어졌다고 하시는데 지방마다 지역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서울은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감정했을 때 가격보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감정했을 때는 이 물건이 10억이었는데 지금 거래가가 11억이고 12억이고 이러면 지금 10억 감정가 넘어서게 낙찰을 받아도 시세보다 싸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낙찰가가 높아?'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시세 조사를 좀 하시고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지는 보셔야 돼요. 낙찰가가 좀 낮은 지역들도 있어요. 지방은 낮습니다. 어떤 데는 70% 까지도 되고요. 더 낮은 지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바닥 간 지역들은 정말 저렴하게 주워 담을 수 있기도 해요. 다만 이제 내가 파는 가격도 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 '과연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걸 몰라서 경매를 못 하는 것이 경매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그냥 아예 공부를 아예 안 하고 하면 또 안 되죠. 왜냐면은 내 소중한 보증금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는 딱 2달만 하세요. 공부 딱 2달 하고 바로 실전입니다. 초보자들이 경매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권리 분석 미숙이나 입찰 실수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던데요. 실제로 초보들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구체적인 사례로 알려주신다면요? 사실 초보들이 권리 분석을 실수한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무서워서 어려운 걸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치명적인 권리 분석 실수하는 경우들이 또 없지 않죠. 그분들은 얼마 전에도 '어머 이거 낙찰가 왜 이렇게 저렴하게 잘 됐지?' 하고 제가 관심 물건 담아 놓은 물건에 낙찰가가 너무 낮게 나와서 막상 딱 봤더니 인수해야 되는 그러니까 떠안아야 되는 어떤 거를 모르고 어떤 분이 단독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럼 어떡해요? 내 소중한 보증금 2억 짜리면은 2천만 원 보증금 넣고 입찰에 참여했는데 잔금 납부 못 하게 되면 법원에서 그 2천만 원 몰수하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 잃고 이 종잣돈 이렇게 겨우겨우 마련한 종잣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경매에 다시 못 오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흔치는 않고요. 진짜 흔한 거는 시세 파악을 잘 못하는 경우예요. 이거는 아주 흔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 가격에 낙찰받았지?'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가 들어가 살려 그러나? 저 집이 되게 좋나? 그게 아니면은 이해 안 되는 가격. 알고 보면 시세 조사를 잘못한 거예요. 시세 조사를 잘못한 이유는 현장에서 제가 또 안 좋아하는 게 임장 크루들. 임장 크루 왜 해요 도대체? 남의 집 봐서 뭐 하려고. 그리고 그게 다 보여요 중개사님들은. 저도 보면 알 것 같은데요. 누가 살 사람이고 누가 그냥 보러 온 사람인지. 그리고 경매 입찰가를 조사를 하러 현장에 갔을 때 살 것처럼 하시면 잘못된 가격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내가 진짜 경매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경매 낙찰 받아서 사장님한테 내놓으면 사장님이 얼마에 팔아줄 수 있을지를 물어봐야지 "사장님 제가 이거 살 건데 얼마에 파실래요?"라고 하면 그분은 항상 좀 높은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 5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5억은 내가 팔 수 있는 가격이지
내가 5 억을 기준으로 낙찰받으면 잘못 받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아요. 반대로 너무 인제 계속 폐찰만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실패는 아니죠. 근데 폐찰을 반복하는 거는 너무 또 낮게만 보는 거예요. '내가 낙찰받아서 과연 이 가격에 팔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면 계속 낮은 가격을 쓰니까 10번 입찰해도 10번 다 폐찰이에요.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제 말을 안 들으면 계속 "전 무서워요. 전 더 낮은 가격 쓸 거예요." 그러면 항상 다른 욕심을 조금 내는 사람이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하던 시세 파악은 기본이고요. 또 여기에 목적을 또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 낙찰받아서 바로 팔 거예요."라고 했는데 대형 뭐 타운하우스 이런 거 낙찰을 받으면 그걸 누가 사줘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낙찰을 받아야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랑 맞아서 사주죠. 그래서 내 목적이 '나는 넓은 집에서 좀 싸게 편하게 살 거야.' 그러면 타운하우스 빌라 좋죠. 얼마나 좋아요. 넓은 집에서 가격도 저렴하고 막 전망도 좋고. 근데 바로 파는 물건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하든 그걸 받아줄 사람이 누구인지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세 파악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현장 분위기나 경쟁에 휘말려서 계획했던 금액보다 높게 입찰서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충동적 실수를 방지할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실수예요. 사실 근데 저도 처음에 경매 시작했을 때 법원에 갔더니 다 내 물건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쪼끔 올렸었어요. 그래서 낙찰을 좀 높게 받았어요. 너무 아쉽죠. 이렇게 높게 받고 낮게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를 하면 내가 기준 없이 낙찰을 받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후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수익 계산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월세라면은 월세 세팅을 했을 때 얼마를 내가 낙찰을 받으면 이 월세 수익이 제대로 날 것인가 계산을 하고요. 특히 단기 매도 같은 경우에는 비용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낙찰받고 바로 팔면 수익이 얼마가 나는지를 계산을 하고 그 금액 내에서 입찰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계산을 안 하고 하면 낙찰받고 일 다 하고 매도를 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단기 매도 목적으로 낙찰받는 분들이 마이너스 되는 낙찰을 받는 걸 제가 옆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수강생들한테 투자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데 수익 구간을 벗어나지 마라. 아무리 이 물건을 갖고 싶어도 만약에 이 물건을 내가 입주할 물건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갖고 싶어서 갖는 거니까 돈하고 상관이 없죠. 근데 이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물건이라면 절대 그 수익 구간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폐차라는 게 오히려 나아요, 낙찰이 되는 것보다. 그래서 애초부터 세금까지 매도 후 세금까지 미리 계산하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된다. 요거는 필수입니다. 반대로 경매 초보자들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위험한 물건의 특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최근 수도권 경매 시장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면요? 저는 소액인데 막 500만 원 미만으로 입찰을 한다 막 이런 광고들 정말 많이 보거든요. 뭐 지분으로 투자를 한다. 공동 투자 특히. 뭐 한 사람에 500만 원씩 해서 10 명이 모아서 5천만 원 모아 갖고 뭔가를 한다. 그런 거 진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매계에 있으면서 17년 동안 있으면서 공동 투자로 나락가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분들이 유명한 게 상관이 없어요. 유명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불가항력적으로 해결 못할 만큼 일이 커져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그 부동산 시장이 너무 화랑일 때는 다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투자하고 저것도 투자하고 뭐 거기에 이제 발 담궈 갖고 나도 부동산 투자했어요. 경매했어. 근데 진짜 경매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돈만 걸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을 내가 매도하고 싶다? 내 맘대로 매도 못 하죠. 그래서 소액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핸들링할 수 있어야 돼요. 뭐든. 그건 사실 투자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든 내가 핸들링 못하면 끌려다녀야 되잖아요. 싫은데 해야 되고 나는 더 갖고 싶은데 팔아야 되고 난 팔고 싶은데 못 팔고 이런 투자는 사실 투자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도박?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결정권이 없는 물건들 특히 공동 투자 일부 강사님들이 그런 거 하는데 전 정말 반대하고요. 또 지분 투자. 지분은 일부만 반만 받아서 낙찰 받은 이후에 또 해결해야 되는 거. 위반 건축물 이런 것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반 물건으로 처음 투자자들은 조금 작은 돈으로 하시잖아요. 하셔서 조금 드세요.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서 내가 100 거래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초보자들 사이에서 뭐에 입찰만 10년째라는 농담도 있을 정도로 실전 경험 없이 공부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현실적 조언은 뭐가 있을까요? 진짜 공부 좀 그만하라고요 제발. 제발. 공부를 왜 하는 거야? 우리 자격 시험 보냐고요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경매 뭐 이거 맞춰 갖고 이거 뭐 돈 줘요? 아무도 안 주는데 근데 제가 강의하면서도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일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권리분석 막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채권자가 어쩌고 얘는 받아요, 못 받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채권자가 돈 받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할 시간에 돈 되는 물건이 뭔지를 하나를 더 보셔야죠. 그래서 권리 분석도 나와 관련된 것만 보지 이 채권자가 왜 이렇게 못 받아서 나중에 이 경매 이 점유자는 어떻게 되고 그걸 왜 궁금해하세요? 궁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인데 남 뭐 하는지 이거 계속 파다 보면 재밌거든요. 막 재밌어. 근데 그거 하다 보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공부는 제발 그만. 자격증이 아닙니다. 수단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경매를 목적으로 하시니까 10년 동안 공부하는 건데 얘는 수단이에요. 그냥 쪼끔만 알아도 괜찮아요. 그냥 실천하면서 하나하나 돈 벌어가기 위한 과정이다. 또 많은 분들이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투자한다고 착각하시더라고요. "저 경매 시작했어요." 이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건 낙찰 받았을 때 얘기지 공부하는 건 경매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직. 아직 경매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가진 돈 작은 돈으로라도 작게부터 시작을 해서 투자 하나 해 놓고 한 바퀴 돌리고 이게 경매 시작한 겁니다. 아직 시작을 못 하셨습니다. 반대로 최근 수도권에서 소액으로 첫 경매에 성공한 초보 사례 중에 시청자들이 가장 따라하기 쉬운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게 따라하기 쉽다기보다는 정말 제가 공부 그만하고 추진력 있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이제 멤버님이 2달 안에 2건을 낙찰을 받으셨는데 그중에서 또 두 번째 낙찰 받은 거는 완전 대박이더라고요. 어제 사례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 주일 됐어요. 일 주일 되고 어제 이제 일 주일 되면은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매각을 허가한다."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날 바로 중개사님이 연락이 와서 그거 사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낙찰가가 2억 이었거든요. 근데 이 매도가가 2억 6천 이에요. 대박인 거죠. 근데 대신에 아직 집의 상태도 못 봤어. 점유자를 만나지도 못했어. 명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아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얼마나 기분 좋고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바로 어제도 있었다는 거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들을 좀 해 드리고 싶었고요. 또 우리 멤버님도 신용대출까지 끌어 갖고 돈이 없으니까 하고 싶어. 너무 하고 싶어. 그래서 신용대출까지 끌어서 사실 나 가진 돈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남편이 회사에 다니니까 남편 신용대출 끌어서 낙찰을 받으셨는데 바로 매도해서 또 바로 3,000만 원 버신 사례도 있고요. 사례가 사실 정말 많아요. 근데 지금은 단기 매도가 가능한 시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법상 이게 단기로 매도를 해서 일반 과세 그러니까 세금이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지역은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 가능하거든요. 근데 규제 지역이 되면 이게 양도세랑 이 사업소득세랑 비교를 해서 높은 세율을 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고 규제 지역이라고는 서울에 4 개구밖에 없으니 서울도 단기 매도가 할 수 있는 정말 아주 대단한 시기예요. 이런 시기가 별로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6월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만약에 규제 지역이 생기면 단기 매도를 못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제가 그냥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이 안 좋아서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저는 계속 좀 더 안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물건을 좀 할 시간이 길어질 테니까. 3년 정도 저희 멤버님들을 했고요. 한 1 년만 더 안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부동산 초보자들에게 지금 당장 경매를 실행해야 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강조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불황이죠. 경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인제 힘들다고 하는데 이 힘들 때 잘 되는 일들이 있어요. 철거 엄청 잘 되죠. 망하는 가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다 원상복귀해야 돼요. 원래는 인제 이게 원상복귀 안 하고 인제 권리금이라 그래서 다음 임차인이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새로 뛰어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철거 시장이 호황이죠. 그리고 또 이게 매각이 안 되고 임차인이 못 들어오고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은 결국은 경매로 나오게 될 겁니다. 경매 물건이 얼마나 많냐면 보통 때는 15,000개 물건이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당장 검색을
개에서 15,000개 물건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경매 물건이 2만 개가 넘게 떠 있거든요. 제가 또 잠깐 보여 드릴게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검색 물건을 검색하기 이렇게 하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물건들이 나와요. 전체가 26,235개 물건이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이 중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작년에 인제 한 200,000 개의 물건이 진행을 했어요. 그중에 50,000 개가 낙찰이 됐거든요. 피디님 그중에 하나 가지셨어요? 못 가지셨죠? 50,000 명이 물건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2 개를 낙찰받은 사람이 있었겠죠? 뭐 3개 낙찰받은 사람도 있었겠죠? 어쨌든 수만 명이 이 물건들을 낙찰을 받았었고 지금도 이제 지금 5월 20일 제가 촬영하는 날짜에서도 2만 개 물건이 있는데 작년보다 어쩌면 더 많은 물건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아직 올해가 다 되지 않았고 또 얼마나 또 새로 많은 물건들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 예정하고 있는 물건들도 엄청 많아요. 예정 물건을 검색을 해 보면 아직 안 나왔어요. 날짜가 안 잡힌 물건들인데요. 이 날짜가 안 잡힌 이 물건들의 숫자가 54,000 개입니다. 끝난 거 빼고 진행하고 있는 거 빼고 나올 게 54,000 개. 그리고 아직 여기까지 안 나오고 채권자들이 경매에 넣을 거야 얘기하고 있는 물건들이 더 쏟아지겠죠. 이렇게 물건이 많은데 왜 안 해요? 특히 2년 전부터 이 불황이 시작됐고 경매에 물건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낙찰받기는 엄청 쉬웠는데 팔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낙찰받기가 그때보다는 쪼끔 어렵지만 팔기는 쉽습니다.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요. 이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래도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여전히 혼자 입찰해서 혼자 다 먹는 단독 낙찰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공부 그만하시고요. 이제 입찰하세요. 마지막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공부하시려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자꾸 공부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요새는 맨날 "공부 좀 그만하세요." 이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입찰을 해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자금 내에서 가진 역량 내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곳까지 해서 정말 작은 물건이라도 수익을 꼭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경매는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진짜 많은데요. 한 번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매 시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